지난 UFC 캐나다 이벤트에서 로블로를 당했던 케빈 홀란드가 근황을 전했고, 이를 본 전 UFC 파이터가 조롱했습니다. 케빈 홀란드는 내 불알이 아직도 욱신거린다. 우리 엄마한테 초음파 검사 받게 병원에 데려다 주라고 말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케빈은 인스타 스토리에 헤드버팅으로 인한 패배, 심판 댄, 판정 번복한 심판은 허버딘, 여러 번 로블로를 맞았지만 노파울 판정 심판은 댄, 젠장 댄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 UFC 파이터 데릭 브런슨은 다음과 같은 사진과 함께 알았으니까 그냥 감자튀김이나 봉투에 넣으세요 선생님. 핑계대는 거 진짜 아유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레전드 복서이자 현재 복싱 프로모터로 활동하고 있는 오스카 델라 호야가 파이터들에게 지급하는 UFC의 낮은 페이를 비판했습니다. 먼저 데이나가 복싱은 돈은 엄청나게 오가고 또 벌었음에도 결과물로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는 유일한 비즈니스라 얘기했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오스카 델라 호야는 데이나는 그냥 비즈니스맨이야. 그게 핵심이지. 걔도 사업가고 나도 사업가긴 해. 하지만 난 사업가인 동시에 파이터기도 하지. 마치 거의 양날의 검 같아. 난 수익의 80%를 가져가고 싶지 않아. 오히려 그 돈을 파이터들에게 주고 싶어. 링 위에 올라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우리 파이터들에게 말이야. 그러니까 모두가 나눠 먹을 만큼 충분한 파이가 있다고. 지금 UFC는 들어오는 돈의 90%를 가져가고 파이터들은 얼마나 받는데? 10%? 15%? 그게 공정한 거야? 이런 파이터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은퇴하고 나면 돈 좀 달라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 이건 공정하지 않아. 복싱에는 수백만 달러를 버는 선수들이 있어.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파이터들에게 남겨줘야 돼. 물론 비즈니스도 좋지. 나도 비즈니스로 돈 버는 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파이터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줘야 밤에 편히 발 뻗고 잠잘 수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UFC 벤터급 파이터 말콤 엘메이커가 메랍과 페트리안의 경기를 예상했습니다. 먼저 메랍이 특히나 챔피언이 된 이후로는 누구도 막지 못할 기세다. 이번 경기에서 누가 이길 것 같냐는 질문에 말콤 엘메이커는 난 메랍이라고 봐. 네가 말한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 챔피언이 된 이후로 더 자신감이 붙었다고 봐. 메랍은 싸우는 걸 즐기고 있고 타이틀 방어 자체를 즐기고 있어. 말 그대로 더 강력해 보인다니까. 아직도 계속 발전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페트리안이 이 흐름을 멈출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일본 MMA 레전드 아오키 시냐가 지난 박현성 대 브루노 실바를 보고 느낀 점을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카드가 있었는데 박현성이랑 브루노 실바가 붙은 경기였어. 한국인 박현성 있잖아. 오늘 두 번째 언급이야. 상대는 브루노 실바인데 말하자면 UFC 랭커야. 간당간당 14위에서 15위 정도의 하위 랭커지. 박현성이 타이라와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 측 입장에서는 타이라와의 경기 경력도 있고 메인에 세워질만 하니까 박현성 쪽에 유리하게 진행됐다고 봤어.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1라운드부터 2, 3라운드 전부 브루노 실바가 가져갔고 마지막 3라운드에 브루노 실바가 마무리했어. 백초크로 끝냈지. 1라운드, 2라운드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관건이었지. 원래 박현성은 K1에서 우라베 같은 선수랑 싸웠던 킥복서 출신이야. 그래서 아무래도 스트라이킹 중심이고 테이크다운 방어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봐. 한번 테이크다운 당하면 타격에서 바로 넘어가서 잡히고 그 위에서 완전히 컨트롤 당하고 게다가 타격에서도 좀 맞는 전개였어. 솔직히 이번에는 박현성이 바로 직전에 타이라 선수와의 급오퍼 경기를 받아줬잖아. 그래서 UFC 입장에서는 박현성의 희망을 들어준 이른바 보상성 매치업이었다고 생각해. 그렇지. 지난번에 무리한 요청을 들어줬으니까 이번엔 그 보상으로 랭커전 기회를 준 거라고 봐. 근데 UFC 랭커는 쉬운 상대가 단 한 명도 없어. 역시 강하고 타격도 잘하고 테이크다운도 잘하고 1, 2라운드를 내준 박현성이 마지막에 정신력으로 타격 싸움을 걸고 나갔지. 근데 타격으로 나가도 브루노 실바가 어퍼컷을 연속으로 꽂아넣고 살짝 흔들리게 만든 다음 바로 테이크다운을 잡았고 마지막엔 몰아치다 지친 틈에 백초크 당하는 전개였어. 이걸 보니까 솔직히 와 레벨 진짜 높다 라고 느꼈어. 랭킹이란 게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 타이라가 3위에서 5위쯤 되지. 상위 랭커잖아. 확실히 하위 랭커랑 싸우면 3라운드까지 가고 톱 랭커들은 1, 2라운드에 그냥 승부를 끝내버리잖아. 박현성은 로드 투 UFC에서 올라와서 UFC 본무대에서도 2연승까지 했지만 랭킹의 벽에 아직 명확히 가로막힌 느낌이야. 랭킹 시스템이 진짜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구나 싶었어. 맞아. UFC에 들어간다는 것과 랭커가 된다는 건 완전히 달라. 완전히.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타이라도 그렇고 브루노 실바도 그렇고 UFC 자체도 그렇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아오키 시냐는 로드 투 UFC 우승으로 UFC 진출 시 첫 경기 보수가
컨텐더 시리즈 출신보다 좀 더 높은데 이유는 이미 토너먼트에서 3승 실적을 쌓은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라 얘기했고, 아시아권 선수들이 UFC로 가기 가장 좋은 루트는 로드 투 UFC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개된 UFC 프로모 영상을 통해 운마루와 톰 아스피날이 경기를 앞둔 마음가짐을 알렸습니다. 먼저 운마루는 당연히 엄청 동기부여되어 있지. 난 평생을 체육관에서 보냈고 챔피언이 되고 싶어. 그리고 그렇게 될 거야. 이제 케이지에 들어가서 박살 내야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톰 아스피날은 정말 힘든 매치업이라고 생각해. 시릴은 움직임이나 경기 스타일이 다른 헤비급 선수들과는 완전히 달라. 근데 그렇긴 해도 나 또한 다른 어떤 헤비급과도 다르거든. 그래서 결국 우리 둘 다에게 쉽지 않은 경기지. 시릴은 정말 잘해. 시릴이 받아야 할 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얜 현존하는 최고의 헤비급 중 한 명이거든. 팬들은 항상 내 경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핀씨 노리는 걸 기대할 수 있어. 언제든 상관없어. 핀씨가 가능하다 싶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토요일에 그렇게 하는 게 기대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톰과의 경기를 앞둔 시릴가는 오늘 공개된 한 인터뷰에서 존 존스가 본인을 응원할 것 같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아마도 그러겠지. 왜냐면 톰이 존에게 약간 무례하게 굴었다 생각하거든. 그러니 어쩌면 내 편일 수 있겠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파리 기자회견에서 말하길 밖에도 안 나가고 게임도 끝났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게 끝나면 스스로에게 상을 줄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피파를 안 한 지 진짜 오래되긴 했는데 괜찮아. 내가 게임을 좋아하긴 하지만 게임 중독은 아니거든. 게임을 안 한 지 3달 혹은 그 이상이 됐다 하더라도 괜찮아. 게임 생각은 나지 않고 이번 시합에 완전 집중하고 있어. 뭐 어쩌면 시합 후에 조용한 곳에서 좀 쉬면서 골프를 칠 수도 있겠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마지막 메시지로는 이번 경기는 아마 헤비급 역사상 가장 큰 매치업 중 하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경기를 기대해도 좋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레이니어 더 리더 트위터 사칭 계정은 여전히 열일 중입니다. 지난 패배 직후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느니 1라운드에 손이 부러졌고 2라운드에는 목 부상을 입었다느니 하면서 어그로를 끌었고 다수의 미들급 파이터를 콜아웃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더 리더가 포기했다며 조롱한 함자트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올리며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함자트는 또 낚였습니다. 그래, 징징대는 게 좋을 거야. 포기했으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지난 UFC 캐나다 이벤트 이후 랭킹 변동이 있었습니다. 더 리더에게 승리를 거둔 브랜든 앨런은 4계단 상승해 미들급 탑5에 입성했고 앤서니 에르난데스도 2단계 상승해 랭킹 4위가 됐습니다. 패배한 더 리더는 4단계 하락해 랭킹 8위가 됐고 아데사냐도 1단계 하락해 랭킹 6위로 떨어졌습니다. 휘테커에 이어 아데사냐까지 탑5에서 밀려난 모습을 보게 되네요. 또한 케빈 홀란드에게 승리를 거둔 마이클 멜럿은 웰터급 랭킹 15위로 입성하며 랭커가 됐고 말론 베라에게 승리를 거둔 자하비도 2단계 상승해 벤더급 랭킹 7위가 됐습니다. 또한 일리아 토프리아와 패티 핀블렛이 오는 1월 UFC 324에서 맞붙는다는 루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UFC는 저스틴 게이츠에게 다음 라이트급 타이틀샷을 줄 계획이었지만 파라마운트 첫 방송 대비 흥행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방향을 틀어 토프리아와 핀블렛의 매치로 바뀌었다는 내용인데요. 이 루머에 비판적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패디는 지난 6월 30일 랭킹 10위였고 그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현재 탑6까지 올라왔고 이제 이슬람이 라이트급 랭킹에서 빠지게 되면 탑5로 진입한다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에 아르만 사루키안이 다음과 같이 맙소사 이모티콘을 올리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패디가 지난 4월 챈들러를 이기고 랭킹 8위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후에 랭킹 10위로 떨어졌다가 이제 6위까지 상승한 건데요. 랭킹 10위에서 가만히 있다 탑5에 진입한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